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6회차 지난 2021년 6월 13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 A형입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구전에 대한 문제는요,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이 구전에 대한 명제가 뭐 구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구전과 뭐 구매 행동과의 관계, 뭐 이런 것처럼 한 세 가지의 구분 관점으로 나눠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 하부 요소가 한 5개씩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서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구분 관점의 하부 요소가 총 15개가 되거든요. 15개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좀 정독을 해보시면 이 문제 유형은 철저하게 워딩을 바꾸거든요. 내용에서. 그런 관점으로만 좀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좀 다변화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아마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실 겁니다. 왜냐면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얘는 논리적으로 조금만 판단을 좀 해보시면 얘는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래서 비공식적이라고도 부르고요.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건 분명히. 2번. 고객 준거 집단에서의 추천 의도는 준거 집단은 내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1차 준거 집단은 그래서 뭐 가족, 2차 준거 집단은 뭐 종교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고객의 재방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왜냐면 저 준거 집단 내에서의 추천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구전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죠. 물론 이걸 긍정적 구전입니다. 라고만 본다면, 한정한다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게 뒤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잠재 고객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여기서 보면 잠재 고객을 상실한대요. 그럼 이게 긍정적 구전은 아니죠. 앞에 내용이. 그죠? 부정적 구전이라는 게 딱 규정이 되는 순간 느린 속도로 전파됩니다. 저건 분명히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건 부정적 구전이라는 건 어마어마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전파되거든요. 그리고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크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3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 감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잠재 고객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 매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애초부터. 이렇게 된다는 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4번.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 자료나 타 매체와 비교해 더욱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이 설명은. 5번. 구전은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써본 건데요. 그래서 한동안 온라인에서 내 돈 내산이라는 것까지 표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보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문제는 19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되기도 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동일하게 그 관점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대화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고객의 유형을 물어본다는 건 3장 고객, 소비자 행동 챕터에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교재 외 기출문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지금 해당하는 이 문제의 정답인 고객의 유형은 기본서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재 외의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0이 혹시 이번에 KIE 한국정보평가협회요. 식품에서 새로 출시한 라면 먹어봤어? 라고 물어보죠. 이때 철수가 그 짜장라면하고 해물라면 말하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인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그래 라고 해요. 철수가 주말에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 일단 일정 부분 만족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 짜장라면하고 해물라면을 함께 끓여서 먹으면 완전 맛있어지는 거. 자, 이 사람은 지금 업체가, 이 기업이 표준 제조 기법을 제안해 준 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변형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수정을 시킨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두 가지의 개별적인 라면을 지금 섞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왜 수정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희가 그러면 라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일정 부분 의구심을 갖죠. 그러니까 철수가 아니야, 날 믿고 한번 시도해봐. 충분히 맛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저희가 딱 고객의 유형, 명칭을 뭐라 부릅니까? 라고 할 때 영어에 수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modify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 고객의 유형의 이름을 저희가 수정한다. 기존에 정해진 것보다 다른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수정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요. 모디 슈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수정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요 모디 슈머라는 명칭은 아마 지금은 기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과 관련해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고객이 정보 탐색을 하는 이유는요. 고객은 프라이스, 가격이 아니고요. 그 마케팅 믹스 4P에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가격은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고객은 코스트거든요. 내들 비용이에요. 비용.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비용을 낸다라는 건 꼭 리스크가 따라가요. 리스크가 따라가면 고객은 이 리스크를 떨구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는 코스트 대비 당신들로부터 받게 될 제품과 서비스가 내 코스트보다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런 관점을 갖고 문제를 보시면 1번 욕구를 인식하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포커싱이 돼야 되니까요. 욕구가 생겼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2번 구매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즉 관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여도가 높다라는 걸 갖고 저희가 언급을 할 때 가장 단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는요. 고가예요. 고가. 금액이 비싸고요. 한번 잘못 사면 잘못 샀다고 인지되는 순간 수정 재구매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구매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미리 알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번 설명도 맞아요. 3번 정보 원천의 영향력은 고객의 특성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안 그래요. 이렇다고 만약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정보 탐색을 할 때 보면 삼색창에 가서 구글 검색창에 가서 다 전 세계 사람이 검색을 합니다. 이러면 정말 뭐 구글이 세계를 지배하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죠? 녹색창 네이버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어떤 것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지인을 통한 구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고객의 특성마다 달라지게 될 테니까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고객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4번. 고객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인적 정보원에게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맞아요. 이래서 구전을 배우시는 거죠. 정보 탐색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리스크를 떨구기 위한 방법으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얘도 워딩을 바꾸는 건데 객관적으로 얘는 구별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왜 정보 탐색을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다음 문제. 고객의 역할과 관련해, 자, 고객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고객의 역할이라는 건 딱 세 가지가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뭐 생산 자원으로서의 고객입니다. 여기엔 예시가 대표적으로 뭐 셀프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은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가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가 있고요. 네가 여기 와 있어야 양질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고객 입장은 뭐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요 문구만 알고 계신다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답을 지목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고객의 역할과 관련해 교육, 의료, 피트니스 나옵니다. 교육, 의료, 피트니스가 딱 문제에 보이시는 순간 답은 무조건 그냥 뒤도 볼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입니다. 네, 교육, 의료, 피트니스.
딱 저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그냥 답은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역할 세 가지에 대한 문제도 향후 어떻게 변형이 되든 다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저희 뭐 개론 30문제 중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다음 중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입니다. MBT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MBTI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뭐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칼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싫어하는 분들은 야 불완전한 이론 아니겠니? 칼융의 심리 유형론이라는 게 그럼 여기에 근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 브릭스와 마이어라는 모녀에 개발돼 가지고요. 이게 총 연구된 기간이 평균으로 보면 그렇죠. 75년 정도예요. 네, 그럼 75년이라는 건 조금 좀 비약시키면 근 100년이에요. 근 100년간의 사람의 성격의 유형들이 나오는 것들을 뭐 일정 부분 지수화를 했겠죠. 여기에 가지고 16가지의 성향 지표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MBTI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 아니잖아요. 너랑 나랑은 달라 라는 관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장점을 위주로 바라보게 되죠. 왜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알고 계시는 게 MBTI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를 볼까요? 1번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에 개발됐으며 마이어 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불립니다. 이래서 연구 기간만 75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상이죠, 임상. 2번 칼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3번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설명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틀린 보기로 꽤 자주 나옵니다. 뭐 때문에? 선천적이 아니라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선호 경향이라는 게. 네, 그죠? 그래서 뭐 성장하면서 그러면 좀 뭐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교육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아서 조금 그냥 다수의 사람과 나는 다른 선호 경향을 가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쉬우니까 선천적 심리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릴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칫 잘못하면 말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목소리도 쉽게 얘기해서 이탈이 날 정도였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관점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4번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잘못됐죠 벌써. MBTI는 장점을 위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도가 높은 심리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MBTI를 심리 테스트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기도 그렇고요. 위에 나오는 것처럼 성격 진단, 아예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무슨 심리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따지면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16가지 분리된 선호 경향과 4개의 성격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MBTI 문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각 지표의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 성격 유형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격 유형과 기본적으로 구매 행동과의 관계 패턴, 그리고 해석할 때 유의점,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4가지 형태를 알고 계신다면 MBTI 문제는 어떻게 출제돼도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4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CRM 그러면 꼭 생각나셔야 되는 단어는 장기적, 전사적이라는 2가지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장기적, 전사적. 그리고 관계관리라는 관점은 고객의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이걸 지수화시켜서 우리의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관점이고 이걸 데이터화시키는 거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측면을.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로 좀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요? 우리가 고객과
관계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우리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관점이니까요. 이 사람이 구전을 할 거라는 거죠. 2번, 특정 캠페인의 효과 측정이 용이해집니다. 가능해지죠. 이게 분명하게. 왜냐면 고객이 우리한테 정보를 한번 주면 저희는 그걸 지수화하고 데이터화 시켜가지고요. 이걸로 마케팅을 할 거니까요. 분명하게. 맞춤형, 쉽게 해서 표적화가 가능해지죠. 누구한테? 특정 고객한테. 우리 걸 샀던. 3번, 가격이 아닌 서비스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4번, 특정 고객의 요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표적화가 용이합니다. 맞죠, 이거?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5번, 기업이 창출하는 판매 수익에 상관없이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CRM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맞춰서, 부가가치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 문제 또한 워딩을 바꿨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는 글쎄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CRM의 장점, 저 내용을 기본서에서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이 필요한 산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오답을 딴 데서 끌고 오진 않아요. 최근에 전부 다 얘는 워딩을 바꿉니다. 특정한 워딩들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걔네를 정답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 문제 또한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면 고객관계관리 CRM이 필요한 산업, 아마 기본서에 아마 5가지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관점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 문제는 향후에 대응이 가능하세요. 자, 1번, 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산업입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체제가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CRM이 분명히 필요하세요. 왜? 우리 걸 한번 샀다가 다음에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거나 사, 그냥 똑같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서 떠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2번, 제품 차별화가 용이한 산업이에요. 제품 차별화가 용이하면 굳이 CRM 할까요? 어차피 우리 거 살 텐데. 그죠? 제품 차별화가 선생님 어려운 산업군에서 CRM이 꼭 필요하세요. 제품 차별화가 어렵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체제가 많다는 거예요. 야, 굳이 얘들 거 아니어도 돼. 이거 사다가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우리 기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잊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특정 워딩을 바꿉니다. 3번, 영업인의 이동이 많은 산업, 당연히 필요하고요.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큰 산업,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기업이 먼저 고객 좀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좀 알아봐라, 당신들이. 5번,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네, 이것도 분명히 CRM이 필요하십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은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전략 수립 6단계죠. 총.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이렇게 이 플로우 차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됐던 스타일이죠. 이렇게 단계를 다 보여주고 이 중에 특정 단계를 괄호를 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관점이 있고요. 이거 이후에 바뀐 유형이 또 뭐냐면 1번 1단계 해놓고 괄호치고 가, 2단계 해놓고 괄호치고 나, 3단계 해놓고 괄호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해놓고 1번 가는 뭐, 2번 나는 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서도 결국 물어보는 건 한 가지예요. 이 6단계 플로우 차트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자, 기업이 고객관계 CRM을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직원이면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객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직원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업 앞에 있는 건 뭘까요? 고객일까요? 여기도 고객들이 모여있는 뭐가 될까요? 마켓, 시장이 될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기업은 CRM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뭘 분석하느냐? 시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이름으로 환경 분석이라고 불러요. 환경 분석을 했어요. 시장을.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선 한 걸음 다가서야 돼요. 고객 쪽으로, 시장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니까요.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고객 한 사람이 딱 우리 기업 앞에 와 서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고객 분석이에요. 자, 고객 분석 끝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슬며시 다가가셔야 돼요. 고객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왜? 이 사람이 우리를 봐야 되니까요. 그죠? 그 보게 만들 전 단계가 고객한테 다가가셔야죠. 자, 그게 CRM 전략 방향 설정 단계입니다. 그죠? CRM 전략 방향 설정 단계.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될까요? 이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죠. 옆으로 슬쩍 다가갔으니까 뭐야? 라고 슬쩍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먼저 뭘 줘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까? 우리 걸 이용한 다음에 감사하다고 거기다 보답을 해줄까?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흔히 저희가 오퍼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기왕 무엇을 줄 겁니까? 이 네 번째 단계가 와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뭘 줘서 우리를 쳐다보게 만들래? 그럼 여기서 뭘 준다, 와세에 대한 걸 준다 그럴 때 어떻게 줄까? 라고 할 때 맞춰서 좀 줍시다.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좀 맞춰줍시다. 이 고객한테. 다섯 번째가 개인화 설계. 그럼 앞에서 왓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단계, 그럼 어떻게 주는 관점이 제일 적당할까요? 그게 대화 설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6단계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억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해당 플로우 차트 문제는 끊임없이 출제가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요 근래에 없어요. 다 유사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단계마다 물어보는 정답을 찾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6단계에 나오는 저 6단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전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워딩 바꾸는 문제 유형입니다. 워딩을 바꿉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서에서 보시면 하부 요소가 꽤 많아요. 열 몇 개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얘도 워딩을 바꿉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어요. 매 기출문제마다 나오는 보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한테 주어진 힌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계속 눈에 익었던 보기들이 나오네, 이 관점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와 동일한 보기와 동일한 정답으로는 2019년도 9월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필요하죠. 2번 지나치게 전문화된 솔루션은 피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3번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기업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흔히 이걸 갖고 이제 전사적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뭐 태스크 폴스 팀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5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기의식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아니요, 실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보면은요, 끊임없이 왜 저분들은 왜 그렇게 지금이 위기라고 얘기하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식 조성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시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사람은 위기의식이 없고 마냥 무사안일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토끼와 거북이처럼. 이런 관점으로 워딩을 바꾼다라는 관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ECRM 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요. 얘는 교재에 없어요. 기본서에 없는 문제 유형이에요. 개발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라고 나와요.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게 돼요. 자체적으로. 자, 이 관점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요, 5번이에요. 단기간 개발이 가능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이 5번의 내용은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 기업에다가 적용할 때 나오는 관점이에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 문제는 왜 다른 보기는 읽어드리지도 않느냐? 실제로 얘는 교재 외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고요. 이거 문제는 실제로 지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19년도 9월 달에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였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보기는 안 읽어드렸어요. 그냥 딱 답만 말씀드린 이유는 답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자 문제가 나오면 단기간 개발이 가능하고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외부로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의 내용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요 파트에서는 조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또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헷갈릴 것 같다 라는 문제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시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상은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요 영상만으로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감사드릴 일이고요. 저희 매번 하는 연례 행사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CS 리더스 관리사를 나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번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선택하셔야 될 커뮤니티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정말 시험 합격에 필요한 문제풀이 방법론만 제공합니다. 다른 얘기 안 떠듭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전부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증거 자료까지 제가 다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걸 넘어서 압도적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나는 꼭 한 번에 붙어야겠어?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본서의 재학습이나 또는 오답노트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누르기 싫은데 누르지 마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CS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고 있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